자, 첫 번째 폼 태그의 포스트 방식에 의해서 파일 업로드를 시킨 것은 한번 해보셨고요. 이번에는 아작스를 이용해서 한번 저희가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00페이지고요. 업로드 컨트롤러에다가 URL과 함께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 겟방식의 업로드 폼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저희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사실은 이걸 전부 다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제 그 맨 아래 있는 게 클래스고, 이 클래스의 끝이 여기죠. 여기 클래스 끝이고요. 클래스 끝. 여기가 이제 그 메소드의 끝이죠. 메소드 끝. 여기가 이제 파일 업로드하는 처리 메소드의 끝입니다. 파일 업로드 처리 메소드. 파일 업로드 처리 메소드의 끝. 이렇게 있으십니다.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싹 다 복사하셔가지고요. 예, 복사 밑으로 복사한 게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아작스입니다. 그래서 아작스라고 한 게 붙여서 지금 아작스 업로드 폼인데 아작스에다 아작스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죠. 아작스 업로드 폼이다. 그럼 이제 URL도 업로드 폼이라고 쓰지 마시고 업로드 아작스라고 썼네요. 교재에서. 그래서 그 메소드도 업로드 아작스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업로드 아작스를 이용한 요거는 이제 아작스가 전혀 그 안 들어가 있는 그냥 JSP로 보내기 위한 업로드 ajax.jsp로 보내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메소드에 해당이 되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업로드 폼이 아니라 업로드 아작스에 똑같이 아작스로 갑니다. 쓰시고요. 여기 JSP를 업로드 말고 업로드 ajax.jsp를 만드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는 이제 그 요거는 이제 단지 그 아작스를 이용한 그 아작스 파일 업로드를 위한 JSP입니다. JSP로 이동하는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그래서 이제 JSP로 가면 그 JSP에서 URL이 생겨서 페이지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이제 아작스로 이제 동작을 시키자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되십니다. 얘 자체가 아작스는 아니고요. 아작스로 그 호출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용해서 아작스를 동작을 시키는 JSP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이제 아작스 처리라는 아작스 업로드 처리를 하는 걸 한 개 만드셔야 되겠죠? 만들어 쓰셔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뭐가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만들어지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컨트롤러 부분에다가 뭔가를 한 개 넣어서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 사용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매핑 맞고요. 여기 이제 업로드 폼 액션이 아니라 업로드 아작스 액션 뭐 이런 식으로 아작스 액션. 그러니까 똑같이 업로드 아작스라고 다 바꿔주시고 여기도 아작스 업로드 아작스 포스트 아작스 포스트 이렇게 해서 만드시는 거죠. 만들어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 위치 잘 정하시고요. 이거 잘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는 거 동일하고요. 그 멀티파트 파일 했는데 여기는 JSP 쪽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모달의 데이터 전송하자 뭐 이런 거는 쓰지 않습니다. 작성하지 않고 이제 아작스니까 그 리퀘스트랑 상관없이 동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멀티파트 파일만 받아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하시고 이제 나머지는 동일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뭐 이 정도. 그럼 요거부터 테스팅 해보셔야 되겠죠? 요거부터. 자, 테스팅하기 위해서 저희가 뭘 만드시냐면 이제 업로드 ajax.jsp를 여기다 만듭니다. 뷰스 아래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해주세요. 뉴 해주시고 클래스가 아니라 JSP죠. 아더 눌러주시고요. JSP 파일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업로드 ajax.jsp 엔터 쳐가지고 업로드 ajax.jsp 만들어주시고요. 되시겠죠? 여기는 이제 아작스를 이용한 파일 업로드를 시킬 거다. 업로드 화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여기다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업로드 위드 H1 태그, 저는 H2 태그를 좋아하는데 여기서 H1 태그를 썼네요. H1 태그로 그 영어로 썼습니다. 영어로 업로드 위드 아작스
아작스와 함께 이제 동영하는 페이지를 한개 만들어 놨고요. 그 501페이지 소스 보고 있는 겁니다. 소스. 자, 501페이지의 소스를 참고하셔서 위에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div 한 개 만들었어요. div 여기 만드시고 클래스는 업로드 div라고 썼네요. div 안에서 있는 걸 쉽게 찾기 위해서 이 div를 쉽게 찾기 위해서 id나 클래스를 붙인다. id 썼고요. id 클래스 썼네요. 클래스 썼고요. 점을 이용해서 찾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업로드 div 뭐 이렇게 써가지고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업로드하는 위치를 그 div에 해당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좀 이제 지정을 하자 이런 얘기고요. 지정을 합시다. 특이한 점은 폼 태그가 없다는 거예요. 폼 태그 없이 그냥 파일을 그 브라우저에서 다 수집을 해서 이제 서버 쪽으로 넘기는 게 아작스죠. 그 폼 태그가 있으면 URL이 변경이 생기죠. 액션 쪽으로 이제 URL이 변경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작스는 URL 변경이 없어요. 그래서 폼 태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작스로 썼다는 얘기는 저희가 서서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제 아작스인 경우 폼을 만들잖아요. 폼은 있더라도 동작이 안 돼요. 동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 그냥 안 만드셔도 된다는 거예요. 폼 태그가 특이한 점은 폼 태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상황에 맞게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자, div 안에다가 input 태그를 만드는 거죠. 자, input 태그를 만들겠습니다. input 태그를 만들어 주세요. 그 input 태그 만들어 주시고요. 타입은 파일입니다. input 태그 쓰시고 이제 타입을 파일로 만들어 주세요. 파일 만들어 주시고요. 그 파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네임을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시고 네임을 이제 업로드 파일이라고 똑같이 썼어요. 소스는 거의 동일하고요. 멀티플 붙여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원래 이제 멀티플 이거로 멀티플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멀티플이 이제 뭔가 쓰면은 true가 되거든요. 그래서 멀티플이라는 속성이 있어요라고 이제 지정을 해서 그냥 멀티플만 붙여도 돼요. 리드온이도 마찬가지인데 리드온이 이거를 리드온이라고 붙여도 되고 리드온만 붙여놔도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속성에 해당되는 값만 그렇게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얘가 true로 변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true라는 얘기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되시겠죠? 그 리드온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리드온리만 붙여놓으면 이제 리드온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예전에 우리가 소스 짤 때는 리드온리 이거로 리드온리 뭐 이렇게 붙여서 썼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일단 div 했습니다. 버튼 만들어야 되겠죠? 버튼을 한 개 만들어 쓰시는데 id를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div 밖에다 만들었어요. 밖에다가 이제 버튼 태그를 한 개 만들었고요. 버튼은 이제 업로드 파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개 만드셨고 버튼에다가는 이제 아이디를 썼네요. 아이디 이꼬로 작성을 했고요. 업로드 btn 버튼입니다. 뭐 이렇게 써졌어요. 얘 찾을 때는 아이디로 찾으시니까 샵 붙여야 되고요. 얘 찾을 때는 클래스로 찾으시니까 이제 점 붙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div 밖에 있는 놈이 이렇게 써서 있어서 그러니까 div가 있고 div 밖에 버튼이 있어요. 그 폼 태그가 없기 때문에 뭐 폼 태그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규칙이 없고요. 그냥 이제 이벤트만 잘 만드시면 되세요. 이벤트만 저희가 이렇게 쓰도록 만든다 그랬고요. 그럼 URL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URL 할 때는 이제 여기 업로드 폼 대신에 업로드 아작스라고 쓰시면 되죠. 업로드 아작스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파일 선택하고 업로드 파일을 눌러서 동작을 시킨다. 되시겠죠? 현재 폼 태그가 없기 때문에 동작이 안 됩니다. 이제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이제 업로드 파일을 눌러봐야 이제 아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동작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제 그 아작스 처리를 위해서 jQuery를 동작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금방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그 아작스 처리를 하시는 방법은 이제 여기 위에서 일단 라이브러리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jQuery가 필요합니다. jQuery 라이브러리 등록을 하는데 1번 다운로드 받아서 연결을 한다.
2번 원래 CDN 방식으로 사용된 것을 이제 웹상에 있는 것을 가져다 쓰는 걸로 한다. 저희는 이제 CDN 방식으로 그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 거예요. CDN 방식이니까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소스를 그대로 가져다가 제 거처럼 돌리는 거죠.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요거는 이제 W3 코스 저희가 이런 W3 코스 jQuery 되게 많죠. W3 코스 온라인 되어 있는 것 중에서 jQuery 또는 부트스트랩도 있고요. jQuery도 있습니다. jQuery 클릭하시면 jQuery에서 jQuery 할 때 이렇게 이제 쓰시려면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CDN 방식으로. 얘네들이 아무데나 클릭하시면요. 클릭하셔서 이제 try yourself 없네요. 예, 여기 get start 뭐 이렇게 하실 때 헤드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다운받아서 집어넣으라고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글 CDN은 이제 네트워크상에서 소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구글에 있는 걸 갖다 쓰자. 그래서 이렇게 구글에 있는 걸 갖다 쓰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적당한 버전만 맞으시면 되세요. 어쨌든 이렇게 헤드 사이에다가 스크립트를 이렇게 집어넣어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하시는 거죠. 복사, get start 밑에 구글 CDN 찾아가지고 복사하시고요. 저희 소스 여기 라이브러리 등록하는 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라이브러리 등록이 된 거예요. 되시겠죠? 네. jQuery 라이브러리 등록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교재의 jQuery 버전은 3.3.1인데 저희는 3.0.6, 그 3.6.0이네요.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쓰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제 아작스 프로그램을 짜셔야 돼요. 짜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벤트나 이제 아작스를 이용해서 처리되는 아작스 이벤트, 아작스 처리를 위한 이벤트를 선언해 주셔야 돼요. 하실 때는 스크립트라고 쓰셔야 되겠죠. 스크립트라고 따로 써주셔야 돼요. 써주시고 달러 가로 열고 펑션이라고 써라. 펑션 가로 열고 증거를 열고 엔터 쳐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on ready document.on ready 쓴 거와 동일하다. 도큐멘트 문서가 ready 됐으면 쓴 거와 동일하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는 거와 교재에 나와 있는 document.ready라고 쓴 거하고 동일하다. 되셨죠? 되시겠죠? 동일하게 동작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업로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클릭을 한다면 어떤 동작을 시킬까라 해서 쓰실 텐데 지금 업로드 버튼이 맨 밑에 요겁니다. 업로드 버튼. 아이디가 업로드니까 샵 붙이셔야 돼요. 샵 붙여서 찾습니다. 달러 가려고 서답 찍으시고요. 샵 컨트롤 V 업로드 버튼 이렇게 찾는 거죠. 아이디가 업로드 버튼인 여기 아이디가 업로드 버튼인 개체를 찾으면 버튼 태그가 버튼 태그가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on 이벤트 썼고요. 가려고 갖고 사이에다가 이벤트는 클릭 이벤트다. 그러면 클릭 쓰시면 되죠. 클릭을 하셨으면 콤마 치시고요. 어떤 걸 실행하자 펑션 실행할 내용을 여기다 쓰시고 이벤트를 일단 받아요. 근데 이제 그 여기가 폼 태그가 없기 때문에 이벤트를 무시하자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쓰일 필요는 없으시고 이벤트는 이게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는 안 하더라도 그냥 습관성 코딩이에요. 습관성 코딩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벤트 받아서 이제 쓰는 것을 많이 쓰니까 저희가 작성하니까 그냥 써두는 게 좋겠다. 습관성 코딩 한 개 달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VAR 썼습니다. VAR 이꼬르 폼 데이터 이꼬르 쓰시고요. 이거 VAR 이꼬르가 아니라 VAR 폼 데이터 이꼬르 쓰시고요. new 쓰시고 폼 데이터 가로 열고 쓰세요. 세미콜론 써주세요. 예.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폼 데이터라고 만들어서 이제 new에서 폼 데이터라고 이제 쓰셨는데 폼에 첨가되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선언해서 뭔가를 동작을 시키겠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고요. 예, 폼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은 현재 코딩에서 직접 쓴 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폼 데이터 new에서 폼 데이터라게 만들자 썼습니다. 그 다음에 var 쓰시면서 var 쓰셨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 선택된 거 이꼬르 쓰시면서 인풋 태그인데
인풋 태그의 파일 대괄호고 0번째 썼습니다. 점 파일스 쓰시고 세미콜론 찍었습니다. 그 앞에 인풋 여기 인풋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왔죠. 찾아서 쓰는데 이제 var 이제 인풋 파일에 해당되는 것은 이꼬로 썼습니다. 쓰셨고 달러 가려 걸고 쌍따옴에 찍으시고요. 지금 인풋 태그인데 그냥 쓰시면 태그죠. 인풋 태그인데 대괄호가 되었고 속성 네임 속성에서 네임이 업로드 파일인 걸 찾는 거죠. 이꼬로 이렇게 써서 여기에 업로드 파일인 걸 찾아가지고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쓰셨고요. 이거 인풋 파일에 해당되는 것은 요 태그 하는데요. 0번째에 있는 것을 파일즈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꺼내오자. 파일이 여러 개 들어 있으니까 파일에 해당되는 걸 여러 개 꺼내서 파일즈라고 썼는데 요거 인풋 파일의 0번째라고 쓴 거는 이게 이제 여기 네임이 업로드인 것이 여러 개 있더라도 맨 처음에 첫 번째 인풋 파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라고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해서 썼고요. 이게 이제 태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태그를 선택할 때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개 나온 것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거 뭐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은 클래스도 마찬가지인데 클래스를 여기 달러 해가지고 요거는 클래스를 붙여놨는데 클래스는 사용 안 하고 클래스는 안 붙여놨네요. 지금 업로드 아작스 클래스는 안 붙여놓고 이제 div만 클래스를 붙여놨네요. div 안에 있는 인풋 태그인데 이제 타입이 뭐 파일인 또는 네임이 업로드 파일인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것들을 왜 만들었는지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선택을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폼 데이터를 만들었다. 폼 데이터를 제가 아까 만들었는데 이거 아직 사용 안 했습니다. 사용은 안 넣고 만들어 놓기만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풋 태그들을 이제 인풋 태그에서 네임이 업로드 파일인 것을 선택한 거죠. 선택해서 꺼내 왔습니다. 그 업로드 파일이 한 개만 있으면 좋은데 지금처럼 이제 태그를 선택한 경우 태그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인풋 파일을 파일을 배열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 파일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이제 인풋 파일 파일 타입의 인풋 태그라고 생각한 거고요. 파일은 여러 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 개라고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할 건데 그 중에 맨 첫 번째 있는 게 대괄호가 돼갖고의 0이라고 쓴 거예요. 이게 이제 맨 첫 번째 있는 파일들을 꺼내 가지고 와서 파일즈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풋 파일 중에서요. 인풋 파일 대괄호고 0이라고 쓰면 제일 처음 나오는 거예요. 제일 처음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대괄호 그 인덱스 번호가 0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행이 되니까 0이라고 쓴 거는 이제 그 대괄호가 될 것 중에서 0이라고 썼다는 얘기는 맨 처음 거란 얘기예요. 맨 처음 거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중에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꺼내오자. 얘가 이제 인풋 태그가 타입이 파일인 인풋 태그가 아니면 파일즈라는 게 없어요. 이런 파일즈가 안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선택하시고요. 선택하고 이제 파일들을 꺼내오는 거죠. 배열로 꺼내와서 사용하는 거죠. 반드시 인풋 파일은 이제 타입이 파일인 것이고 멀티플이 달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개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쓰도록 만들었고요. 자, 콘솔에다가 한번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폼 데이터가 뭐지 이런 것도 이제 찍어 보셔야 돼요. 콘솔에다가 이게 썼는데 콘솔.로그 그래서 이제 로그로 해서 폼 데이터 이런 거 찍어 보시고요. 콘솔.로그를 이용해서 찍어 보자. 그 인풋 파일이 뭔지도 모르니까 인풋 파일도 찍어 보자. 인풋 파일.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니까 인풋 파일도 찍어 보자. 됐죠?
그 다음에 이 파일의 파일 수도 한번 찍어보자. 파일 수. 예, 파일 수도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되셨나요? 그 여기서는 무슨 동작을 시켰는데 동작을 시키면서 그 파일을 선택하고 동작을 시켜요. 동작을 시키면서 뭐 서버에 갔다 와라 이게 아니고요. 그 선택되어진 게 이제 뭐가 선택되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확인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작스를 위한 파일 업로드 이를 새로 고침하는 거죠. 새로 고침을 해주세요. 그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요. 파일은 한 2개, 3개 정도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Shift 키 한번 누르고 다른 데 Shift 키 눌러서 하시면 연속으로 선택이 되죠. 열기 하시면 이제 파일 3개가 선택이 됐고요. 업로드 파일을 클릭하시면 이제 아무 동작을 안 하는 것 같은데 F11을 눌러보시면 아 이게 나 그 폼 데이터인데 포 데이터라고 제가 썼나봐요. 포 데이터 not defined 선언이 안 돼 있다. 포 데이터를 찾아야 되죠. 이제 17번째 줄에 있대요. 17번째 줄에 폼 데이터인데 포 데이터라고 여기다 폼 데이터인데 포 데이터라고 찍어보라고 시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오류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맨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자바다 이런 뜻이고 이거 빼면 이제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폼 데이터. 다시 이제 새로 고침 F4 누르시고 파일 선택하시고요. 파일을 선택해 보자. 열기를 눌러보자. 업로드 파일을 클릭해 보자. 클릭해 보시면 폼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는 객체네요. 객체에 해당되는 거. 중고등학교 중학교에서 데이터를 넘길 데이터에 해당되는 객체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SM, FM, 이니셜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데 그 초기화에서 찾은 것에 해당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여기 이렇게 썼는데 프리브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네요. 인풋 태그고요.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프리브 오브젝트 라는 것에 해당되는 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리스트 파일을 찍어보자 그랬더니 여기 파일에 대한 정보가 나오네요. 파일 0번째, 1번째, 2번째 인덱스 번호입니다. 파일에 해당되는 것이고 네임은 이제 파일 이름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이라든지 뭐 수정된 거라든지 이런 정보를 볼 수가 있네요. 아시겠죠? 그 마지막 수정된 내용 언제 수정이 됐고 라스트 모디파이 뭐 이런 거서 수정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볼 수 있고요. 전체 개수는 3개입니다. 3개. 3개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냥 쭉 찍어 보시면 돼요. 찍어서 사용해 보시면 아 지금 쟤를 왜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지 대충 이제 감이 오실 거고요. 실제적으로 얘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 보는 거죠. 아시겠죠?